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김도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또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경변증 지식을 더 쌓아볼 준비 되셨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전 의학 교과서에는 간경변증은 비가역적인 질환이다. 그래서 한번 간경변증에 걸리면 되돌릴 수 없는 질환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최근에는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주 진행이 많이 된 간경변증, 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혼수, 이렇게 합병증이 많이 나타나고 장기간 간이 나빴던 분들은 되돌리기가 어렵지만, 비교적 초기 상태의 간경변증은 그 원인을 제거하고 생활 습관을 제대로 가지면 간이 펴진다. 제 환자들한테 쓰는 표현은 옷이 구겨지는 걸 다림질을 이렇게 펴듯이 구겨진 간이 다시 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알코올 간경변증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편인데, 전체 간경변증 환자의 최소한 15%는 우리나라에서도 알코올 간경변증인데, 이분은 술을 너무 드셔서 간이 굳어지고 복수가 있는 채로 저에게 오신 분입니다. 젊은 분이었어요. 40대였는데 당장 금주하시라 권유를 했고, 복수가 너무 많아서 매주 복수를 뺐습니다. 4병에서 5병, 4에서 5리터 매주 빼서 매주 제가 환자하고 만났죠.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끊고 복수를 매주 뺐는데 어느 순간 복수가 줄어들고 간이 다시 재생을 하고 간에서 콜라겐이 빠져나가고 간세포가 재생을 해서 지금은 혈액 검사를 해도 정상 간 기능으로 돌아오고 또 복수도 전혀 없는 상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던 간경화가 그 원인을 제거해 주니까 간경변증이 원인을 제거하고 생활 습관을 정상적으로 하니까 원래 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알코올 간경변뿐 아니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경변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그 원인을 교정해서 간경변증을 호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간경변증을 유발하는 원인 3가지를 대라 하면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이 3개가 될 겁니다. 전 세계 간경변증 원인의 90%를 이 3가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 밖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생겨서 지방간염으로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간섬유와 간경변증으로 나타나는 비알코올 지방간, 이 질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사성 질환 때문이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 때문에 비알코올 지방간이 원인이 돼서 간경변증이 늘어나고 있다. 또 간하고 전혀 상관없는 심장이 나쁜 분들 중에도요, 혈류 문제 때문에 심장성 간경변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간경변증의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간만 찾아보지 말고 다른 장기에 혹시 이상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경변증 환자 100명을 세워놨을 때 그 중에 70명에서 간경변증의 원인이 B형 간염이라는 건데요. 치료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다르죠. 자연경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B형 간염의 자연경과에서는 그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적게는 2%에서 해마다 적게는 2%에서 높게는 10%. 하지만 이 수치는 치료를 적절히 받았을 때는 굉장히 낮아지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B형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가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을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C형 간염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C형 간염은 치료하지 않았을 때 B형 간염보다 훨씬 더 간경변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처럼 이제는 C형 간염 완치 시대입니다. 짧게는 2개월, 3개월 약물, 먹는 약으로 치료해서 완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성 C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더 확실히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연경과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요, 만성C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적게는 15%에서 높게는 50%로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성C형 간염 환자분들은 모두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간염은 염증세포와 약간의 섬유화가 있는 상태고, 간경변증은 말씀드린 대로 간 섬유화의 가장 종착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두 개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간 조직 검사를 해서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병리 의사 선생님이 들여다봐야 만성 간염인지 간경변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일부 환자들에서는 조직 검사까지 안 하고도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로 만성 간염과 간경변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 간경변증에서는 이게 혈액 검사도 다 정상이고 초음파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쉽지가 않지요. 간경변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기능이 정상이고 합병증이 없는 그런 간경변증 환자분들은요, 정상적인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피로감 같은 건 느낄 수 있겠지만 현대인에서 피로감이 없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종이나 또 식도정맥류 출혈을 경험하신 분들이나 복수가 있는 분, 이런 분들처럼 합병증이 생긴 간경화가 갖고 있는 분들은 전신쇠약감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근육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좀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간경변증을 초기에 잘 발견해서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간이 굳어져도 또 간경변증으로까지 간 섬유화가 진행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합병증이 생겨서 병원에 오는 분들도 간혹 있죠. 하지만 몇 가지 신호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피부 변화인데요. 수장 홍반과 거미상 혈관종이라는 것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수장 홍반, 수장이 손바닥이죠. 저도 손바닥이 좀 붉은 편인데 간경변증 환자들에서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손바닥이 유난히 붉게 나타납니다. 이걸 수장 홍반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보다 손바닥이 유난히 붉다 하는 분들은 한 번쯤 혹시 내 간이 나쁘지 않나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주사하라 그래서 콧잔등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빨간 반점들. 거미상 혈관종이라는 거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붉은 거미처럼 이 실핏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코에 대표적으로 잘 보이고 요 앞가슴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미상 혈관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혈관이 확장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장 홍반과 거미상 혈관종, 또 이유를 잘 모르는 피부에 반점들이 자꾸 생긴다 할 때는 혹시 내 간이 혹시 이상이 생긴 거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고환 위축, 또 남자인데도 젖이 이렇게 나오는 여성형 유방,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몸속에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간에서 대사를 못해서 에스트로겐 과다로 고환이 위축되고 여성형 유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변화들도 간의 이상을 암시하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간경변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간경변증의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